대통령의 메시지를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문서의 신 백승권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청와대 행정관이셨어요? 예,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 역할을 했었어요. 청와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 보고서 작성 교육과 그다음에 또 보고서 컨설팅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으면 거의 그 이제 문서의 뭐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게?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얼마나 근무를 하셨어요? 저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 3년 정도 홍보수석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이게 이제 홍보수석실이라는 곳이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예, 곳인지. 홍보수석실은 이제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이나 또 정무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예. 한 6개의 비서관실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저희 국정 홍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말을 글로 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딱 그 어떤 내용이 잘 전달되게끔 예, 이거 글로 표현하는 게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함축적으로 딱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 근데 보면 이제 우리 유재석 선생님은 이 생각과 말 사이에 예. 인터벌이 거의 없으세요. 저요? 예, 이런 분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조세호 선생님은 이 생각과 말 사이에 조금 인터벌이 계세요. 그렇죠? 네. 조금 인터벌이 계세요. 그렇죠? 누구야? 김미수.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아, 예, 예.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재석이 형은 뭔가 말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제 예, 느낌에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도 있고 예. 또 그걸 간단 명료하게 딱 전달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혹시나 이게 맞는 단어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게 뭐 맞는 예, 예. 어휘인가? 예. 뭐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아마 이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때나 이렇게 누르면 그냥 나오는 이런 이제 스타일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 거 예, 아닌데 제가. 예. 아니 근데 이게 저 예전에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던 셰프님께서도 이제 예, 나오신 적이 예,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선발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는 이제 공채가 없습니다. 예, 전부 이렇게 대통령님하고 이제 5년 동안 같이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채구나. 예, 이미 이제 능력이 인정된 검증된 사람을 중심으로 아. 이 채용을 하죠. 청와대 안에서도 글 쓰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떤 내용들을 좀 체계 있게 좀 기획 기사처럼 쓰는 사람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수송 끝에 저한테까지 이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시골에 귀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 기자 생활을 이제 그만두시고. 예.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 기회에 응했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청와대로 이제 출퇴근을 예, 그렇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셨어? 청와대는 이제 처음에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직장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곳은 아마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아, 왜 그렇게 줄까? 그 이유는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청와대는 이제 보통 아침 7시쯤 출근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일단 하루 동안 그 어떤 이제 국정 아젠다가 있는지를 주로 신문을 보고서 파악을 합니다. 아, 신문 일단 쭉 보셔야 돼요. 예, 그렇죠. 새벽 5시 10분 이 시간부터 청와대 비서관들의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배달된 신문을 각 비서실별로 분류해 놓으면 해당 비서실 직원이 신문을 챙겨갑니다. 경찰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정보들 다 보고요. 예. 아침 8시부터 대통령님하고 회의를 합니다. 예. 원래 이제 대통령님도 9시부터 이렇게 업무 시작이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8시는 출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관저에 이렇게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 계시고 이걸 아침 관저 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카메라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 대통령이 쭉 그 이렇게 어떤 국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이건 대변인 브리핑,
이거는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 이거는 또 저 같은 이제 이 국정부 비서관실에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해라 이렇게 이제 그게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쓰신 보고서를 요거는 이제 매일 대통령께서 읽으시는. 야 그렇죠. 이거 사실 그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근무하시고 날 때. 그게 부담스럽죠. 이거 더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 어떤 글쓰기 말하기에서 굉장히 거의 프로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매일 글을 쓰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청와대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망이 있어요. 네. 이렇게 대통령부터 이제 결지를 올립니다. 주로 이제 퇴근할 때 결지를 네. 올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7시쯤 출근해서 이지원을 다시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통령님이 결지한 문서가 이렇게 저한테 이제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눈에 띄는 게 대통령님 그걸 열어본 시각이 열람 시각이 뜨거든요. 그럼 보통 새벽 2시, 3시 이렇게 찍힙니다. 이거 잠을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좀 마음이 짠하죠. 아, 이 시간까지 보고서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나 저도 대통령이 또 되게 이제 익살 맞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승권 행정관 3페이지 열째 줄에 오타 났어요.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타까지 발견할 정도로 이렇게 제 보고서를 정독을 했구나. 그거죠. 네, 네, 무엇보다 그걸 것 같아요. 예, 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꼼꼼히 읽어. 예, 맞습니다. 예. 네, 진짜 대통령께서도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바쁘시죠. 네. 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의하셔야죠. 또 이제 예. 집무실로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그렇죠, 또 맞습니다. 보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보고가. 많죠. 예. 청와대는 이제 보고서로 시작해서 보고서를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진짜. 대통령님이 처음에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500명이. 이 500명이 다 자기 회사에서 쓰던 문서 형태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쓰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걸 받아보는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보고서의 양식이 각각 다 다르고, 다르니까. 그렇죠. 레이아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전개가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걸 좀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2005년에 청와대 보고서 매뉴얼입니다. 예. 그럼 뭐가 나왔군요. 예. 전에 감염병 재난 대응 그 박대성 주무관님 저희가 이제 그 만났을 때 공문서 글씨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본문은 16에 휴면 명조체 딱 세팅해놓고 휴먼 명조체 명조하고 신명조 예, 맞습니다. 그거 예. 그게 보고서 용어로는 딱 좋다고. 예. 그 명조 고체가 딱 맞는 건가요? 명조체가? 그러니까 휴먼 명조체가 이제 제일 신뢰감과 안정감을 휴먼 그래요? 휴먼 명조체. 이 디자인 요소가 없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가 없는 서체를 이 공문서는 선호하고요. 그렇군요. 이 디자인 요소가 많은 서체들 있잖아요. 네. 어떤 무슨 뭐 양재, 샤넬체, 과일 이름을 단 서체가 되게 많아요. 뭐 오이채, 딸기채, 그런 게 있어요. 강낭채, 옥수수채가 있습니다. 옥수수채. 뭐 어떻게 옥수수를 옥수수채는 또 뭐야? 그런 서체는 그냥 이제 어떤 디자인 할 때 쓰면 되고요. 공문서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아니 우리 PD님들은 자막에 맑은 고딕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예. 맑은 고딕은 좀 어떻습니까? 맑은 고딕은 주로 이제 어떤 디지털 타입 문서에 어울리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HTML 문서나 아니면 또 이제 파워포인트 문서에는 좋은데 네. 보고서는 출력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 고딕보다는 이제 이 명조 계열이 훨씬 좋죠. 예. 맑은 고딕은 좀 이렇게 친화적인 느낌은 들지만 예. 뭔가 서면으로 보고서에는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예. 아니 그 이제 사실 문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자기님들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좀 그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공문서. 띄워드립니다. 이 서체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좀 있네요. 네. 이 보고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한 15포인트 정도 해줘야 이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분이 좀 젊거나 이런 데는 굳이 15포인트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3포인트로 해도 되는 저것도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 왼쪽 여백이 20mm씩 되는 거는 뭐냐면요. 좀 왜 그래요? 글자 크기가 이제 15포인트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장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적어지잖아요. 이걸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좌우 여백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주간격이 130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간주기 160을 씁니다. 이걸 줄이는 이유도 뭐냐면 뭐예요? 이 글자가 커진 것만큼 많이 담기 많이 위해서. 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이런 저기 다 서식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또는 파란색으로 그렇죠. 예, 표시. 예, 보통 이제 제가 그 보고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색깔도 뭐 다양하게 쓰고 그다음에 뭐 이미지, 그래픽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런 화려한 보고서의 특징은 알맹이가 없는 보고서입니다. 알맹이가 없는데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자꾸 그럼 화려한 그렇게 색을 하는 거죠. 쓴다는 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알맹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읽는 그 결재권자에게 시각적 피로감만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니 그 저 회사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심할서. 예, 그렇죠. 아이고야. 요것도 뭐 잘 쓰는 예, 방법이 예. 심할서도 뭐 이게 양식이 있습니까 이게? 예, 양식이 있죠. 양식이 있는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할서 쓰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배경 설명을 앞에다 구구절절히 씁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화끈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그냥 막연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들 제가 잘못했다고 밝히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지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꼭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 재발 방지 약속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할서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는지에 그렇죠.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예.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헌사과 그렇죠. 그리고 내용 그리고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예. 끝내야 한다. 정말 정리에 아. 너무나 이게 정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시작 자체가. 양식이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심할 제가 사실은 그날 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늦으려고 한게 사실은 뭐 아닌데 늦으려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6번 버스 기사님이고 맞아요. 이 심할서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어쨌거나 잘못했다 혹은 이유 여하를 불만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지만 당신이 사과라고 하니까 심할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야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할 때도 그 어떻습니까? 그 좀 뭐 명조체나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수면 예 사과는 가급적 자필로 씁니다. 자필로. 사과는 자필로. 휴면 명조체. 예, 밝은 고딕, 맑은 고딕 아닙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불철주야 코로나 재난 문자로 전 국민에게 긴급 상황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박대선 주무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감염병 재난대응과에 근무하는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근데 좋으세요. 입술이 왜 이렇게 바짝거리세요? 좀 바르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니 일단 코로나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를 직접 우리 주무관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요? 네, 재난 문자가 이제 중앙에서 보내는 게 있고 예. 지자체에서 보내는 게 있는데 예. 중앙에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는 제가 보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이 문자입니다. 네, 이게 중대본에서 보내는 이게 중앙 대책본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슨 대책이 좀 있어라. 토크에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무슨 요즘 AI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건 줄 알았더니 직접 보내시는 거구나. 네네. 지금 혼자 보내신 아니면 누가 계세요?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 보내다가 올해는 이제 한 분 더 오셔가지고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고 예. 촬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걸 입력을 해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뭘로 입력을 하세요? 아니 휴대폰으로 이렇게 또 혹시 뭐 기능이 있나 해서 혹시나. 예. 그러면 저기 그룹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다 불러가지고 그 국민들 개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저희가 이제 재난 문자를 작성해서 상황실에 보내줍니다. 상황실에 그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동통신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다시 기지국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그 재난 문자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작년에 발송한 재난 문자가 5만 4천 건 정도 되고요.
아니 이게 뭐 재난 문자에도 좀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중 네네.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 그다음 위급 재난 문자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 안내 문자는 일상적인 뭐 마스크 쓰기 안내라든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안내 문자는 뭐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으시는 게 긴급 안내 문자. 그리고 위급 안내 문자는 뭐 전시 상황 아니면 공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위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각각의 안내 문자마다 소리가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이제 위급 안내 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자 하나 보내면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어떤 반응들이 막 오나요 이렇게? 이 문자 나는 휴대폰 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보냈냐? 왜 보냈냐? 그리고 어떻게 알고 보냈냐? 네. 뭐 국민들 세금으로 왜 보냈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뭔가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한 이런 문자를 좀 탈피할 수 없을까 해서 뭔가 여기에 좀 위트 있는 또 간단한 걸 넣었는데 요게 또 항의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좀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시 긴급 돌봄 교실 내 추가 전파가 없었던 이유 하면서 마지막에 안전한 학교 오늘도 잊지 마스크 이렇게. 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잊지, 여기는 이제 잊지 마스크를 붙였었는데 예. 여기는 잊지 마 마스크. 마스크, 이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처음에 첫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잊지 마라고 그냥 잊지 마스크 했지만 근데 국민들께서 예. 마스크를 잊으란 얘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잊지 마스크인데 잊지 마스크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잊어라 이런 얘기 뭐냐 하셔가지고 특히 이날 보내고 나서 저희 그 업무 게시판에도 공무원이 재난 문자로 장난하지 말자 이런 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냥 귀여운데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 말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방송도 그렇잖아요. 조심스러우신 거죠. 네네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나 있을지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뭐 공무원이 나왔는데 왜 말을 그렇게 뭐 하느냐 혹시나 또 그런 말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혼자 그걸 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막 밤에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예. 밤늦게 오는 경우는 뭐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은 맞아요. 이제 지하철에서 보내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시간대에만 딱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네네.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보내셨으면. 네네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어우. 또 그 생활이 사실은 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저희는 항상 이제 아니 쉬는 날 그거 없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과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행정안전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도 다 똑같거든요. 사실 뭐밤 11시에 전화하면 또 받으니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주무관님도 좀 그 직업병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문서를 보면 그 오탈자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걸 좀 보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글 창을 딱 띄우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좌우 문서 여백 20, 20 머리말 꼬리말 10, 15, 10, 10 그다음에 문서 제목은 20의 휴면 헤드라인 근데 본문은 16의 휴면 명조체 딱 세팅해 놓고 휴먼 명조체. 체까지도 네, 체도 또 따로 이거 휴먼 명조체. 휴먼 명조체의 특징은 뭡니까? 글꼴이 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시기에 좀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또 휴먼이 들어가니까 좀 그래 보이네요. 네. 우리는 어떤 글꼴을 쓰나요? 도담 PD?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이요? 우리는 맑은 고딕 쓴대요. 저 알고 있습니다. 맑은 고딕은 어떻습니까? 맑은 고딕은 좀 그 네모 반듯한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그러니까 위압 분들에게 좀 보고하는 용어로는 적절한 건 아니고. 맑은. 도담 씨 참고하세요. 예. 본부장님한테 혹시 뭐 드릴 거 있으면 맑은 고딕보다는 휴먼 명조체. 예.
저 몰랐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랐어, 나도. 네, 문자니까. 문서 작업을 저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또 휴면 명조체 말고 또 뭐 좀 이렇게 괜찮은 체가 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신명조? 예? 신명조도 신명조. 신명조. 그건 뭐예요? 그것도 휴면 명조체랑 좀 비슷한데 네. 그것도 이렇게 윗분들이 보고 드리기에는 좀 괜찮은. 자, 우리 저 많은 자기님들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윗분들 보고용으로는 휴면 명조체와 예, 신명조. 신명조.